자, 오늘의 영상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진도는 오늘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 관련된 것까지 전부 다 이제 나간 상태고요. 네, 다음 주에 이제 다중이용업소는 완전히 우리가 불특정의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제 다음 주에 따로 빼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번 주 이제 오늘 마지막 영상인데 약간 영상의 길이가 길 수 있습니다. 자, 소방관계법규의 개요, 우리가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고사 문제로 제가 냈었고요. 이거에 대한 개요를 좀 간단히 배웠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방관이 되실 분들, 그리고 소방에 좀 관심을 가지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소방기본법에 대한 이거를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그 공무원 시험, 소방공무원 시험을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그 두 개, 기본법하고 이 법,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법 두 개를 유심히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한다, 내가 소방 관련한 분야에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중간고사 이후부터 말씀드렸던 소방시설공사업법,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위험물 안전관리법, 아까 전까지 했었던 거예요. 이 두 개를 이제 나는 좀 이걸 가지고 난 돈을 벌겠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개인의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반복해서 말했던 자격증 빼고요.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증 아무거나 좋습니다.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증을 한 개 이상, 만약에 나는 자격증 좀 취득이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두 개 정도 취득을 하셔서 소방시설 공사,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련된 그 사무 처리 능력, 그러니까 한글, 그 다음에 워드, MS 워드요, 그 다음에 MS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엑셀. 물론 이제 엑셀을 사실 잘하는 게 실무에서는 너무 큰 이제 그 무기예요. 엑셀을 잘하는 게 무기인데, 그것도 역시 경험치가 좀 쌓여야 잘하는 거고요. 처음부터 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소방시설 공사, 그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소방에 관련된 자격증은 이제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을 한 개 이상, 두 개까지 여러분들이 취득을 미리 해두시면 세상 좋습니다. 진짜 세상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소양을 갖추고 있는, 어디 가도 한 번쯤 내가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나이가 조금 더 드시게 되면은 의용소방대 활동 같은 거를 이제 한번 관심을 기울여서, 내가 그래도 소방행정을 좀 수업을 들은 게 있으니 의용소방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소방행정을 전공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우리 강의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한 번쯤 내가 배운 이 전공이나 지식, 이 과목을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한 걸로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 그 증명서, 성적 증명서든지 그 다음에 졸업 증명서가 평생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공을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한번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내세워가지고 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주워 들은 게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소방행정을 좀 수업 들은 게 있는데 이런 걸 좀 한번 활용을 하시고, 특히 이제 공공기관,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마찬가지입니다. 등등을 가시거나 일반 회사에 가시더라도, 제가 옛날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몇 개 자격증만 딱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호의적으로 여러분들을 보실 겁니다. 아니, 위험하다는데, 위험해서 잘못되면 죽거나 다치는데 관심이 없겠냐고요. 무조건 그렇게 있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 영상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강의 시간에 따로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전혀 없고, 다음 주 되면 이 다 끝나요. 다음 주 되면은 완전히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다음 주 되면은 기말고사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벌써 11월 다 가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 현재 이 영상 촬영하는 것 빼고는 따로
제가 드릴 만한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그냥 이런저런 우리 안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뭐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 나와서 또는 기숙사에서 나와서 자취방에서 나와서 강의실까지 오는 동선을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지금 집에까지 가는데 과연 몇 개의 CCTV를 이제 보고 가는지, 그리고 몇 개의 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지, 그 다음에 어두운 곳, 좀 위험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을 많이 알아두는 게, 그리고 평소에 그런 쪽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게 무척 좋습니다. 특히 학교가 이렇게 경사가 심한 곳이라고 한다면, 이제 겨울이잖아요. 하면 안 되는 게 뛰는 겁니다. 뛰어서 내려가는 것은 절대 삼가해야 되는 일이에요. 학교에서는 특히나 경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뛰어서 내려가는 극도로 삼가해야 되고, 만약에 자동차를 가지고 오신다 그러면 자동차가 밑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버팀목을 받치는 게, 그게 일종의 예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일단 경사로만 봐도 저는 딱 두 가지가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절대 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가지고 오신다 그러면 앞쪽 바퀴를 좀 옆으로 틀어가지고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한다. 그리고 버팀목이 있으면 더 좋고요. 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벌써 눈에 보여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은, 특히 아침 수업을 가시는 분들, 아침 수업을 가실 때 이제 급하다고 뛰는 분들이 있는데, 아침에는 아스팔트 위에 살짝 서리가 있어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서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잘못 발을 디디면 확 미끄러서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 별로 없는 일일 것 같지만 의외로 학교 안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좀 다치거나 머리를 다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아마 뭐 한두 번쯤, 그리고 유튜브에 심폐소생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치면은 뭐 수없이 많이 나와요. 외국 것도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밤에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가는데 내가 좀 뭔가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마스크를 벗으셔가지고 가장 가까운 CCTV에 얼굴을 한 1초에서 2초 정도 비추고 다시 마스크를 쓰고 가는 그런 비상을 대비한 연습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좀 CCTV에 여러 번 이렇게 얼굴을 비추면 혹시 여러분들한테 뭐 범죄라든가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금방 동선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동선을 추적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은 지금 뭐 여러 개의 학과분들이 다 들어와 계신데, 위험한 상황은 이제 위험하다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것 같다. 내가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느낌이 썩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장소를 피하셔야 돼요. 자, 그 장소를 피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사는 경우도 많고, 우리는 지금 뭐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이나 뭐 등등등 이렇게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통 살고 계신데, 이 안전이나 위험에 관련된 상황은 인간이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육감이라는 게 있죠. 내가 평소와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뭔가 불안하다. 내가 평소와 다르게 아주 이상하다. 뭐 어떤 장소를 가는데 이상하다. 어떠한 차를 탔는데 이상하다. 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상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상하다는 건 싫은 게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난 저기 가는 게 싫어. 난 저거 뭐 보는 것도 싫어. 그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평소와 다르게 약간 이상한 거 말고요. 비정상적으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이 드는 곳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무조건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자, 인간이 의외로 육감이 발달한 동물이라 가지고 우리가 하도 바쁘게 사니까요. 워낙 많은 걸 바쁘게 살고 주어진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육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안전이나 위험이나 위기 상황 같은 데에 관심을 깊게 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게 생겨요. 특히
출동하는 게 업무인 사람들, 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죠. 아, 오늘 무슨 사고가 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나요. 그런 기분이 드는 데가 있어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동료나 뭐 상관이나 부하 직원들 오늘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면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진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출동을 하게 되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평소와 다르게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 만약에 주변에 사람이 있다, 주변에 뭐 아는 친구가 있다, 누가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전화로 얘기하든지 카카오톡으로 얘기하든지 뭐 등등등 말로 얘기하든지 그런 거를 얘기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상황인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제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지진이라든가 뭐 어떤 뭐 특수한 상황이 됐을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톡 같은 걸 제일 많이 쓰실 거니까 문자 메시지 등등에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거를 바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큰 빌딩 같은 거, 뭐 큰 빌딩에 위에 있는 글자라든가 뭐 대표적으로 뭐 상점 이름이라든가 상점에 만약 전화번호 같이 있으면 더 좋고요. 전화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는 상점이라 그러면 뭐 그런 걸 급하게라도 적어서 일단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게 뭐 대형 사고나 이런 걸 뭐 저나 여러분들이 겪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일단 위치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위치는 어디냐라고 할 때 뭐 어느 빌딩이 눈에 보였다, 뭐 어느 빌딩 아래에 있었다, 뭐 어떤 상점 간판에 이 전화번호, 그러면 이제 위치가 특정이 되면은 거기로부터 반경 얼마를 금방 찾는다고요. 자, 이게 이 구조를 할 때나 뭐를 할 때 특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정된 사람이냐, 특정된 장소냐, 특정된 시간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그 모든 사건 사고를 처리할 때 제일 먼저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정해졌냐 안 정해졌냐예요. 그러니까 안 정해진 것을 먼저 그냥 막연하게 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경우 있어요. 극히 드문 얘기긴 한데 뭐 누군가가 밤에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다라든가 뭐 좀 위험한 상황이 좀 일어날 것 같은 아주 비정상적인 느낌이 들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누군가에게 빨리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등등으로 몇 명 동시에 알려주셔야 돼요. 장소를 알려주셔야 돼요. 장소요. 내가 지금 심하게 불안한데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뭐 이유를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불안한데 여기다. 내가 불안한데 여기다. 이런 것들을 좀 평소에 한 번쯤 습관을 들이는 게 나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술을 많이 먹었다. 술을 많이 먹었는데 왠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뭐 내가 너무 만취를 해가지고 어딜 못 간다. 또는 만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이 뭐 가게 이렇게 명함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가게 명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받아놓고요. 미리 좀 받아놓고 사진을 찍어두고 내가 최악의 상황에는 그냥 그것만 해서 딱 누군가에게 보낼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좀 본인이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 가게에서 뭐 이렇게 뭐 내가 갑자기 만취 상태다 뭐 하다 그러면은 계산을 뭐 누군가 하든 간에 내가 한다 그러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내 몸의 어딘가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뭐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뭐 이제 장소가 특정돼야 되잖아요. 내가 어딘가에 물건을 놓고 왔는데 어디 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좀 지금도 훨씬 젊었을 때 어려웠는데 이제는 뭐 무의식적으로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회피하죠. 저는 이제 회피를 하는 건데 그러한 습관을 들이는 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뭐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지켜야 되는 특별법인 거고,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번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배우면 우리가 소방행정법 다 이제 배운 거고요.
우리가 강의실에서 이제 배울 거는 이제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만 딱 들으면 이번 학기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자, 일단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